각각의 문제들만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하면 시간 내에 충분히 풀어내면서 정답률도 높은데 한 세트에 모의고사만 풀라라고 얘기하면 시간도 빡빡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정답률도 확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이게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래. 내가 이제 수업 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. 영어라는 과목은 인간의 뇌가 쓰이는 기전이랑 너무 달라서 시험장에 집중하기가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라고. 어학 과목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 치러지는 어학 과목이죠. 국어랑 영어. 얘는 실력만으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닙니다. 미안한데. 그러니까 독해력이 되게 좋다고 국어 점수가 무조건 좋고 영어 점수가 좋고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. 수학이나 탐구는 거의 실력대로 나와요.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문제를 푸는 실력대로 나옵니다. 물론 이제 사탐 같은 경우야 워낙 지엽적인 거 한두 문제 때문에 뭐 등급이 나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력대로 나옵니다. 근데 이건 안 그래요. 실력 외의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뭐 어쩔 수가 없지. 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장 들어가서 긴장감과 싸우는 것도 능력이에요. 뭔 말인지 알지? 1교시의 긴장감. 선생님, 저는 시험 때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요. 그 긴장감이라는 게 시험 때 떨고 안 떨고의 문제를 떠나서 처음 보는 지문들을 머리가 안 풀려 있는 상태에서도 빠르게 적응해서 볼 수 있느냐의 능력까지도 다 포함되는 게 국어를 제대로 점수 받기 위한 능력인 거라고. 영어는요? 좀 다른 차원. 그러니까 되게 뭐 특수하게 영어 울렁증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영어 시간에 뭐 긴장되는 경우는 잘 없죠. 근데 뭐가 되게 크냐면 집중력이 깨지는 현상이 되게 크죠. 영어는 집중이 잘 안 됩니다. 지문도 짧아요. 뭔가 집중하려고 하면 다음 지문 넘어가야 되고 막 계속 그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저는 영어 과목은 의도적으로 지금 요맘때쯤 집중력이 깨지는 환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라라고 추천을 좀 드려요. 영어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. 집중력이 깨지는 환경에서 일부러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. 제가 매년마다 추천하는 건데 저는 두 군데를 되게 많이 추천드리거든요. 첫 번째는 그 동네 도서관이 있잖아요. 도서관에 아동도서 코너요. 거기가 영어 문제를 풀기 되게 좋은 곳이면서 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. 진짜로 진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. 도서관은 원래 고요하게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 할 공간인데요. 유일하게 조용한 소리로 대화가 허용되는 공간이 아동도서 코너입니다. 거기 가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있잖아. 걔네들 글자 못 읽잖아요. 엄마가 소리 내서 책을 읽어주는 게 허용됩니다. 거기에서는. 예, 그렇게 이제 엄마가 애한테 책 읽어주는 데 있잖아. 그 옆에 가가지고 월간지 문제 쓱 가져가서 문제 푸는 거예요. 아,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. 예,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. 소음이요. 굉장히 큰 소음은 무시할 수 있어요, 우리가. 근데 오히려 속삭이는 소리가 무시가 잘 안 됩니다. 오히려 그 속삭이는 소리에 사람은 엄청 더 귀를 많이 기울이게 돼요. 거기다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낯선 외국어. 내 귀에 들리는 건 나한테 익숙한 모국어야. 어디에 더 집중이 될지 알겠지. 그치? 집중력이 깨지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. 이런 공간 가가지고 모의고사 한 세트를 다 풀어보라는 건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월간지 중에 네가 제일 약한 유형 있잖아. 뭐 빈칸이 됐든 순서 삽입이 됐든 이런 유형은 매일매일도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도서관 가가지고 각 잡고 그 옆에서 풀어보는 거 저는 무조건 추천해드립니다. 그냥 내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수험생 때 그렇게 했어요. 저도 수험생 때 그렇게 했어요. 제가 재수했을 때 9월 달에 이제 그 여름방학 같은 거 다 끝나고 있잖아. 그때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그때 뭐 아동도서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었고 도서관에 보면 이렇게 등나무 있으면서 벤치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들 있잖아요. 저희 때는 이제 흡연에 대해서도 되게 관대했던 문화 시대라서 그쪽 가면은 사람들 막 점심 먹고 와가지고 막 담배 피고 대화 나누고 하는 사람들 다 그쪽에 몰려 있었거든요. 저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전과목 모의고사 한 회분을 다 거기서 풀고 막 그랬었어요.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날 잡고.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과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. 어느 정도 필요해요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추천 장소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도서관 가고 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요. 대중교통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그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지하철이에요. 지하철이 좋은 이유는요. 역 간의 거리가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게 여기 신분당선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경기권 내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경기 요권 내부에서는 대부분 다 역 간 거리가 2분 정도 간격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원 쪽으로 점점 내려가면 역 간 거리가 3분 정도가 되거든요.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.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역 하나 끝날 때까지 한 문제씩 딱딱 풀면 딱 떨어져요. 문장 삽입은 밑에 갔을 때 밑에 쪽에서는 역 하나씩 갈 때마다 딱딱 떨어지고요. 빈칸 기준으로 역 두 개 갈 때마다 한 문제씩 풀면 딱딱 떨어집니다. 시간 재기도 너무 좋아요. 거기다가 집중 안 되는 구조인 것도 너무 좋고요. 이게 지하철은 또 어떤 식으로 집중이 안 되냐면 안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재역까지 가잖아. 거리가 꽤 멀어. 너도 알아. 여러 정거장을 가야 된다는 거. 근데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되거든. 혹시나 놓칠까 싶어서 한 세네 정거장 가게 되면 혹시 지났나?
계속 보게 돼요. 집중하기가 진짜 안 좋은 공간이거든.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보라라고 추천드립니다. 그러니까 수능 직전 되면 또 그때 돼선 시간이 없어. 딱 여름방학 때 요때 하기 괜찮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집중력이 깨지는 공간에서 문제 푸는 연습도 계속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원래 매년에 현장에서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, 심지어는 몇 주 전에 제가 티처스에 나왔던 학생한테도 내가 일부러 멘탈 훈련시키려고 이거 막 훈련시키고 막 그랬었거든. 진짜 괜찮은 방법입니다. 그 스튜디오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전현무 씨 같은 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해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. 실제로 수험생활 해봤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야. 멘탈이 깨지는 환경에서도 문제를 푸는 연습하셔야 됩니다, 영어는. 제가 수능 치고 난 다음에 매년 학생들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순간들이 그거야. 작년에도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.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 되게 어려웠잖아. 1등급이 1%대 나왔단 말이야. 작년 수능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웠어요. 1등급 6%대인데. 근데 육모에서마저도 1등급이 나왔던 애가 갑자기 수능 가서 2등급이 나왔다는 거야. 이건 실력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해야 되나,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에서만 모의고사를 쳐본 게 다인 거야 얘는. 심지어 너네가 붙이는 평가원 모의고사도요, 여러분들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에서 모의고사 보고 있는 겁니다. 익숙한 교실에서 보잖아요. 맨날 익숙한 애들 있는 데서 보고요. 수능 그게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 깨지는 환경을 네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연습해보세요.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.